서울 근교의 작은 동네, 가평의 한 낡은 아파트에 사는 김민재는 이제 45살이 되었다. 그의 여동생 김수진은 민재보다 3살 어린 22살. 어린 시절 두 사람은 동네의 평범한 아이들처럼 한때 신랑 신부 놀이를 하며 놀곤 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민재의 마음 한켠에 묘한 감정을 남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재와 수진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어머니 김영희의 부름을 받았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 먹어야지, 시간이 늦었어. 어머니의 엄명에 따라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둘은 한 방에서 잠을 정했다. 그날 밤 놀이였던 신랑 신부 게임을 끝마치지 못한 채 민재는 수진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엄마가 놀이 끝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게임이 재미있잖아. 우리 계속해볼까? 수진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뭘 하는지 잘 몰라. 결혼하면 뭐 하는 거야?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거 보면서 배우자. 같이 따라해보면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은 평소에 몰랐던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민재는 속으로 농담을 던졌다. 이게 바로 부모님 시크릿 라이프인가?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린 마음에 너무 생소하고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김성호가 나오는 듯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민재와 수진은 재빨리 방으로 달려 들어가 숨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부모님 몰래 그런 장면들을 관찰하며 자신들만의 놀이를 계속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말투를 흉내내며 민재를 놀리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고 어머니는 이제 각자 방에서 자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가끔씩 수진이 민재 방을 몰래 찾아오기도 했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어린 시절의 놀이를 재개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들의 비밀은 계속됐고 수진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아침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어머니는 민재에게 조부모님의 부고를 알렸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 지방에 가야 했고 수진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지만 수진과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거절하지 않았다. 너랑 나, 이 비밀스런 놀이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수진은 결혼했지만 여전히 가끔 집에 들러 민재와의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제 그만두자.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 이건 계속될 수 없는 일이야. 민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다음 이야기는 가평의 조용한 마을을 뒤흔드는 비밀과 갈등, 그리고 두 남매에 감추어진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김민재는 그날 밤 집 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머리는 조금씩 흰 기운이 섞여 있었고 깊게 팬 이마주름은 삶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민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셔츠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생각했다. 수진이가 말한 그만두자, 그게 정말 옳은 걸까?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날 저녁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다. 수진은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허리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었고 살짝 드러난 목덜미는 은은한 향수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민재의 심장이 묘하게 뛰었다. 마치 어린 시절 신랑 신부 놀이를 다시 시작할 때처럼. 민재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대로 계속하면 안 돼. 내가 임신을 계획 중이거든. 너도 알잖아.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들이 너무 특별했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수진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특별하긴 했지. 그런데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할 때야.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는 비밀이 많잖아. 더 이상은 위험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맞아. 우리 둘 다 어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자. 그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 씨, 여기 경찰서인데요.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민재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다음 이야기는 김영희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그로 인해 가족이 맞닥뜨릴 새로운 위기를 다룰 것이다. 두 남매가 감춰온 진실이 드러나며 가평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운명이다. 김민재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 김영희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내가 숨겨온 일이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거실 조명 아래 김영희의 눈동자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아련하게 빛났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위에 걸친 작은 금빛 브로치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결혼하기 전 내가 가평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있어. 그때 그 놀이. 사실은 단순한 아이들 장난이 아니었어. 김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 나는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었고 너희 아버지는 그걸 몰랐단다. 민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위험한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지? 민재는 농담처럼 말했다. 엄마, 혹시 그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깡패들인가? 아니면 무슨 드라마 속 악당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을 감추려는 듯했다. 그건 농담이 아니란다. 그때 나는 너희를 지키려고 모든 걸 감췄어.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긴장한 채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누구지? 민재가 속삭이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수지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민재야, 우리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이젠 단순한 비밀이 아니야. 민재는 결연한 표정으로 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숨길 수 없어. 우리 가족의 어두운 과거가 밝혀질 시간이 왔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가평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 앞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음 편에서는 김영희가 감춰온 과거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가평 마을을 뒤흔들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민재와 수진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김민재는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고백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방 창문 너머로는 가평의 조용한 밤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폭풍우처럼 요동쳤다. 한편 수지는 하얀 실크 소재의 긴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붉은 입술은 긴장감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우리 이대로 계속 숨기기만 할 수는 없잖아.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위험한 사람들과 연루됐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그림자들, 혹시 그때부터 우리 가족을 괴롭히던 존재들인가 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민재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 집에 드라마 속 악당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그럼 난 주인공 역할 맡아야 하는 거 아냐? 수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너무 현실적이야, 오빠.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민재가 전화를 받자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김민재 씨, 당신 가족의 비밀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조심해라. 수지는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뭔가 큰일이 곧 벌어질 거야. 민재는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는 이제 숨을 곳이 없어. 진실을 마주하고 싸워야 해.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재빨리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시간이야. 가평의 밤은 깊어지고 두 남매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와 김수진이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마주하는 장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민재는 이른 아침 가평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차가운 공기에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재는 사진을 곱씹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 사람이 엄마가 말한 그 위험한 사람일까?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레이스가 살짝 비치는 긴팔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끝에는 깔끔한 하이힐이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고 은은한 향수가 공기 중에 퍼졌다. 민재야,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수진이 물었다. 민재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가 숨긴 진실을 찾아야 해. 가평을 뒤흔들었던 그 비밀을 말이야. 둘은 곧바로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기록들을 뒤지며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음모의 실체에 다가갔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거대한 사건이었다. 민재가 한 신문 기사를 읽으며 웃음기 섞인 농담을 던졌다. 이거 보니까 우리 마을에도 드라마 찍으러 와야겠네. 가평의 비밀이라니 제목도 딱이야.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주인공은 누가 될까? 오빠, 당연히 네가 해야지. 하지만 그들의 농담 속에도 긴장감은 감돌았다. 누군가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남매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틈 사이로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우리 가족의 과거가 이대로 묻힐 수는 없어. 그 순간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듯했다.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와 김수진이 마주하는 새로운 위기와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가평에 숨겨진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그날, 두 남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김민재는 조심스레 복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주머니 속 작은 칼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민재는 속으로 농담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추격신도 아니고 나도 좀 긴장 좀 해야겠네. 복도 끝, 문틈 사이로 어둠 속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이웃집에서 자주 마주치던 박상훈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옷차림에 얼굴은 무표정했다. 민재씨, 수진씨,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수진은 민재 옆에서 살짝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오빠, 뭔가 심상치 않아. 이 사람 우리를 감시해온 걸까? 박상훈은 천천히 다가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 서류들을 봐요. 가평에 숨겨진 진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 말이죠. 민재가 서류를 펼치자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 속에는 김영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고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미심쩍은 금융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는 거야? 민재가 물었다. 박상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죠.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수지는 검은 레이스 블라우스를 살짝 털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한 거야. 이 이야기가 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우리가 이 서류들을 잘 지켜야 해. 이걸로 뭘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해. 그 순간 집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창밖을 내다본 민재는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걸 보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이 보였다. 민재는 수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평의 밤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다음 편에서는 김민재와 김수진이 마주할 위협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숨겨진 진실이 폭발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김민재는 창문 너머로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을 응시했다. 차에서 내린 4명의 남자는 검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 눈빛 하나 변함없이 집 쪽을 향하고 있었다. 민재는 속으로 농담을 던졌다. 이런 광경, 드라마에서나 보던 건데 우리 집이 무슨 중요한 거점이라도 된 걸까? 수지는 긴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며 민재 옆에 다가섰다. 그녀가 입은 검은 레이스 블라우스는 은은하게 빛났고 허리는 타이트하게 감싸져 있었다. 오빠, 우리 둘만의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싶은 진실이 된 것 같아.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 민재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맞아.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우리가 직접 맞서야 해. 그때 벨이 연달아 울렸다. 민재가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민재 씨, 저는 서울에서 온 수사관 이준호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게 뭐야? 우리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였다. 준호 씨, 우리 가족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준호 수사관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과 문서를 꺼내 보였다. 이 서류들은 가평 지역에서 발생한 몇 건의 미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씨의 이름도 여기 포함되어 있군요. 민재는 차가운 땀이 흐르는 걸 느꼈다. 엄마가 숨겨온 과거, 이게 전부인가?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가평의 밤은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와 김수진이 수사관과 협력하여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음모 속에서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비밀이 가평 마을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김민재는 이준호 수사관과 함께 집 안작은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풍경화가 어두운 분위기를 더했다. 민재는 검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다. 엄마가 왜 이토록 비밀을 감췄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수지는 하늘색 실크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조심스레 책상 위 서류들을 넘겼다. 그녀의 목걸이에 달린 작은 은색 펜던트가 은은하게 반짝였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본 그 그림자들, 그게 다 이 사건과 연결돼 있었던 거야.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네, 이 문서들은 과거 가평 지역에서 벌어진 몇몇 불법 거래와 관련된 증거들이에요. 김영희 씨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로 보입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농담을 던졌다. 엄마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었길래 우리 집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이젠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수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빠, 우리 드라마 찍는 거 아니잖아. 현실이 더 무서워.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민재가 받자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김민재 씨, 이 서류들로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라. 멀리서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 수지는 가볍게 몸을 떨며 말했다. 오빠, 우리 정말 위험해진 거야. 민재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해.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힐 거야. 밖에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가평의 밤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와 김수진이 숨겨진 음모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면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가평 마을의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 김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댔다. 창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고 어두운 밤 공기가 집안까지 스며들었다. 민재의 검은 셔츠 소매는 살짝 걷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간결한 은색 시계가 반짝였다. 수지는 옅은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민재 옆에 앉았다. 그녀의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고운 피부 위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오빠, 우리 이대로 계속 숨을 수는 없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해.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가 먼저 모든 걸 파악하고 준비해야 해. 무턱대고 나섰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재가 화면을 보자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내일 밤 10시 가평역 뒤편 폐공장에서 만나. 혼자 오지 마라. 보낸 이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아. 함정일 수도 있어. 민재는 입가에 짓궂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래도 드라마 같지 않아. 가평의 비밀 속 반전 장면 같아. 내가 주인공이라니 참 재밌는 인생이지. 수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내가 내 조연이 될 테니까 오빠 멋지게 해결해봐. 그날 밤 민재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가평역 뒤편의 어두운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쳤고 바람은 차가웠다. 폐공장 입구에 다다르자 민재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들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낮게 들려왔다. 드디어 왔군, 김민재 씨.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검은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였다. 민재는 긴장하며 물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부른 겁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평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에게 경고를 하러 왔다. 이 이상 파헤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다. 민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희 가족의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남자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 순간 폐공장 한쪽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고 민재는 그것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가평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민재의 운명도 거센 파도를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가 폐공장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단서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새로운 사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과의 숨막히는 대치로 이어진다. 이 싸움의 끝에 남매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폐공장 안은 오래된 철골 구조물이 삭아내려가고 여기저기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김민재는 후드티 남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 끝자락이 바닥에 스치며 소리를 냈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발걸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민재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나무 탁자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는 어린 시절 어머니 김영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지? 민재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돌렸지만 이미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긴 흑발을 뒤로 넘기고 붉은 립스틱이 선명한 입술을 갖고 있었다. 검은 원피스는 몸에 딱 맞게 핏대었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김민재 씨, 예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김영희 씨의 옛 친구이자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민재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평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신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해요. 민재는 머리를 긁적이며 농담을 던졌다. 이거 완전 드라마 대본 같네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라니 운명 참 장난 같아요. 여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민재 씨.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는 수진 생각에 고개를 돌렸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 그가 속삭였다. 가평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김민재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폭로되고 예상치 못한 배신과 위험 속에서 남매가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그려진다. 그리고 그 끝에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